개인마다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달리기의 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저 뒤에서, 혹은 누구는 이미 저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세상의 투자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과 나의 발전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처해진 환경에 맞게 잘 달려야 합니다. 좋은 파트너, 좋은 페이스메이커를 만난다면 어느새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전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부산 공인중개사 김태용. 대연 DIL 바로 어느 동이 제일 좋은가요, 소장님? 어느 동이 안 좋나요?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등급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범천 1-1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직 1-6구역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여기 지금 보이시 부르죠, 여기입니다. 서밋 2년에 분양하는 단지죠. 광안이고요. 그 다음 아까 범천.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TV의 제프킴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밤 8시가 이제 지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번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또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갔네요, 그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제 대연 DIL 부산 남구 대연동에 이제 4488세대 마지막 대연동 2호선 라인의 목골역 롯데캐슬과 이제 현대 아이파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대연 DIL 청약 일정들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스코어는 높게는 예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높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조금 편하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조심스러웠던 것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사전 고객 등록된 고객님들, 그러니까 이번에 청약을 넣으신 분들, 아니면은 청약을 이번에 넣었는데 미당첨되실 분들, 아니면은 혹은 계속 관심만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제 예비 고객분들을 위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인스타그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강남콩 아이디를 쓰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분석하시는 인플루언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저에게 이제 오셔서 이 지역, 남구 대연동이라는 지역과 대연 DIL에 대한, 그리고 앞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에 대한 이런 소통을 같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그리고 대연 DIL에 대한 청약 관련한 내용들이 강남콩 유튜브에서 저보다 빨리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아마 주말에 저와 비슷비슷한 시기에 아마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대연 DIL 분양권 대응 분석입니다. 다음 주 7월 18일 화요일 날 이제 당첨자 발표가 나죠. 이때 이제 당첨 확인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락이 아마 18일 날에 저한테 많이 올 것 같아요. 저한테 고객 등록을 사전 고객 등록을 해주신 고객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아마 연락이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동호수 당첨이 됨과 동시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시기적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대화를 나눠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당첨된 분들 혹은 이제 이번에 청약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주 청약을 진행했던 성적표죠. 결과를 보니까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말하는 건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84B타입의 선호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84B타입의 선호도가 상승되었고, 그리고 A타입과 거의 어깨를 견주는 청약의 성적표가 나왔다.
이미 경쟁률에서는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에 가까운 거의 13대 뭐 21대 이 정도면은 청약 통장 개수로만 봤을 때도 뭐 한 2,000개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거의 뭐 경쟁률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엄청난 압도적인 차이로 84B가 이제 선호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2단지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처음에 있었던 거부감이 커뮤니티와 동간의 거리, 그 다음에 단지 구성으로 2단지라도 좋으니까 제발 고층이었으면 좋겠다. 뭐 저층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구 타입은 아무래도 그래도 5구 타입은 A를 조금 더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기 이제 99 타입에 99 A 타입에 515명, 그 다음에 99 B 타입에 383명, 네, 이렇게 총 898명. 역시 부산 스타일이죠. 역시 역시 이 또 화끈한 또 우리 또 부산 스타일의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우리 형님 누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죠?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99를 넣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다 통화를 다 했거든요. 제 고객분들하고 거의 통화는 한 것 같은데 넣은 분이 제 고객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세 분, 네, 특히 515대 1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전날 바로 특별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가구는 많이 이제 신청을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도 이제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회 구조상 그럴 것 같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신혼부부 특히 많이 들어왔고, 생애 최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대가 1순위를 넣을 때는, 역시 이 세대가 1순위를 넣을 때는 84B로 조금 많이 넣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7월 8일, 18일 당첨 확인 및 계약 결정입니다. 저층 걸리면 가지고 가야 하나요, 소장님? 자, 이때 대한 답이 좀 다른데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고 파시는 투자자들이 계신데 좀 길게 가져가시고 싶은 큰 돈을 좀 생각하시는 투자자인지 아니면 조금 이제 단기로 보고 다주택자라서 뭔가 어쨌든 무조건 빨리 좀 팔아서 좀 작은 돈이라도 좀 벌어보고 싶은 이런 투자자인지 실거주하실 분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전매 전략이면 동에 따라 조언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연락을 주셔서 매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1년이 지나면 이제 취득세가 그래도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게다가 만일에 그 사이에 장기 양도세에 대한 세금이 바뀌면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일반 세율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전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량이 이제 제법 쏟아지기 때문에 2년 전후의 시기에서 굉장히 전매가 활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동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동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고객이 등록 안 되신 분들도 저한테 걸렸을 때 연락을 주십시오. 네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하급지에서 이제 여기 남부 대연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거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층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이게 층수의 차이가 뭐 물론 어느 정도 당연히 반영은 되겠지만 지금 저층이라는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다? 만약 계약을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상승일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2, 3년 전에 이제 집값 막 오를 때 보셨지 않습니까? 입지가 더 좋은 곳은 구축이라도 막 올라요. 네, 그래서 그 입지를 갈아타기 위해서 상급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 여기에 갈아타는 그 본질을 잊지 마시고 내가 실거주자라면 조금 팔 때 조금 덜 먹어도 돼요. 근데 오를 때는 입지 그리고 대단지 어떤 그 아파트의 브랜드 이런 거에 따라서 초품화 역세권 어떤 공식에 따라서 상승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층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자라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많은 게 대연 DIL 바로 어느 동이 제일 좋은가요, 소장님? 어느 동이 안 좋나요? 편안하게 이제 이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로얄동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제가 다 수렴해서 어느 정도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등급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노란색. 이건 이제 5구 타입입니다. 5구 타입. 5구 타입에 대한 등급을 조금 마련해 놓은 거고요.
호불호가 근데 오구는 크게는 없지만, 이쪽으로 이제 치우친 오구가 그나마 조금 처지는 거고,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중에서, 오구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조금 뽑아라고 하면, 이제 1단지에 있는, 이제 103동, 그 다음에, 네, 202동, 203동, 요 정도.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동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 초록색 바탕으로 된 것들이 다 84 타입입니다. 84 타입. 1단지는, 뭐, 2단지가 그래도 이제 좋다 하는 의견들이 좀 보이세요. 2단지가 좋다 하시는데, 그래도 1단지는 여러분 1단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단지가 실질적으로 분양가도 제일 비싸요. 왜냐면 땅에 대한 가치가 1단지 쪽이 더 낮고, 실질적으로 이쪽 밑으로 보면 동성 하이타운 아래쪽으로 동성시장부터 그리고 지하철역이 1단지에 가깝고 이쪽으로 1단지 앞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철역이. 생활하는데도 생활권이 이쪽 1단지 쪽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주부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보기도 좀 편하고 걸어 다니시기도 좀 더 편하니까 아무래도 1단지는 1단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2단지도 1단지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117동, 116동, 115동이 또 가장 선호되는 동이긴 하죠. 근데 어찌됐든 이 중에서 가장 로얄동을 뽑으라면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한 바는 현재 상황으로는 217동이 가장 로얄동이 아닌가, 2단지에서는. 그 다음에 뭐 이제 201동도 좋지만 201동도 뭐 좋고요. 201동도 좋고 216동, 217, 215동. 네,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좀 빠져있는. 그 다음에 214동은 그리고 214동까지는 이렇게 또 뭐 A급으로 조금 이렇게 같이 분류하면 어떻겠냐. 단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차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단차가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뭐 개인 의견에 따라서 조금 이제 114동까지는 그래도 조금 좋은 동으로 봐도 네, 괜찮다. 나머지는 여기 아래쪽은 조금 이제 B급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 제일 아래쪽은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표 재밌죠, 그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향적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고 계약되신 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입주를 할 것인지 잔금을 칠 것인지 잔금때까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전매를 할 것인지. 자, 시기적 분석입니다. 전매를 했을 때는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제 앞으로 등록된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이나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또 연락 주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전매 시기는 저랑 무조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떴다방에서 그리고 기존에 조금 이제 경력이 조금 나름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매 기간 이전에 지금 거래를 해드린다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떠드는 말로 하고 들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되면 큰일 나요. 자, 전매하실 분들은 내년 23년 1월 18일 이후입니다. 당첨일부터 6개월 이후니까 1월 18일 이후부터 가능은 한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최소한 1년은 넘겨야 됩니다. 단기 양도세 때문에. 70%, 60%가 또 다르거든요. 손에 떨어지는 게, 그죠? 70%, 60%가 또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때 돼서 손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확 올라온다거나 예상치 못하게 분위기가 좋아서 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조금 올라간다 뭐 이럴 경우에는 손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양가가 좀 높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제가 이제 계속 해드릴 거예요. 짬짬이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기간이 충분히 널널하니까 입주가 뭐 이제 눈앞에 뭐 1년이 남았고 2년이 남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4년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물론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소장님 이거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도 사시는 분들도 들으세요. 사시는 분들도 사고 싶으신 분들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잘 사셔야 돼요. 그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기는 어찌됐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내년 1월 18일 이후 1월 19일 그러니까 적어도 2월달 정도 이후로 정리하시는 거고 더 추천해드리는 거는 1년이 지나서 이 내년 7월 18일 이후부터 정리를 해가 나가시는 게 아마 다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매를 이야기를 논하는 게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서로서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잔금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인데요. 잔금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잔금이 2027년 4월에서 5월 정도 잔금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29년 5월 이후에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잔금은 일단 쳤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롱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주할 때 최소 2억, 그리고 한 2억에서 못하면 한 2억, 한 5천 정도까지. 네네. 그때 전세가율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세가율은 5억에서 뭐 4억 5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좀 많게는 5억도 넘어갈 수도 있고, 좋은 동들이나 좋은 층들은. 그래서 5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칠 때 2억 전후의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 아니면은 이제 1주택자가 실거주할 경우에 그다 살다가 이제 더 나은 상급지나 아니면 다른 뭔가 대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계속 거주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당장 2년이 됐다고 했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미당첨 되신 분들, 자 우리 떨어지신 분들이 너무 많겠죠? 대부분 떨어지실 거고, 근데 미당첨된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청약을 안 넣은 분들, 아니면 못 넣었던 분들, 미분양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미분양 때 기다렸다가 뭔가 할인 분양 이런 거 예상하신 분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미당첨된 분들은 첫 번째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안을 탐색하는 거고요. 이 다음 대안을 어떻게 탐색해야 될지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미분양분을 기대하는 거죠. 미분양분을 기대한다. 이 미분양분이 나와도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었는데 아마 이분들에 대한 니즈를 제가 다는 못 맞춰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등록되어 있는 고객분들 위주로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신경 써 드릴 거고, 프리미엄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분양권을 전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조금 안 넣으신 분들, 자금적인 분양가에 대한 여력이 없어서 안 넣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안으로 이제 분양 예정하는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암 1주택입니다. 우암 1주택. 우암 1구역 주택 재개발 단지입니다. 단지명은 해링턴 마레이고요. 2205세대 중에 일반 물량이 1382세대 됩니다. 잠시 후에 지도로 한번 다 살펴봐 드릴게요. 위치는 어딘지. 그래서 시공사는 효성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게, 사업시행인가를 2006년에 받았어요. 사업시행인가를 17년 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17년 전에. 벌써 17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장소이죠. 북항 조망이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연 DIR 놓으신 분들, 이제 올해 하반기에, 9월 달에 일반 분양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연 4구역 재건축이죠. 남천동이랑 바로 인접해 있는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 1374세대인데요. 재건축이라서 일반 물량이 381세대밖에 없습니다. 부산 비수도권 최초 적용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서밋을 최초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연동 최고의 단지로 이제 태어나기 일보 직전이죠.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약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3천만 원 후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 일반 분양, 후분양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분양 예정지인데요. 광안 2구역. 네, 광안 SK죠. 여기 세대수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는 세대수가 1090세대가 아니고요. 약 1200세대 정도 되고, 일반 분양분은 530세대 정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범천 1-1구역, 범내권역 인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직 1-6구역 재건축입니다. 범천 1-1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직 1-6구역도 전부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현대가 들어옵니다. 현대가 들어오는데 사직 1-6구역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단지입니다. 어쨌든 현장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우암 1구역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 장고개, 문현동 장고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부두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길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현장에 다 가보시면 이미 도로는 다 닦아놨고, 여기 이제 도로는 이미 다 닦아놨고, 여기 이제 오션 파라곤 바로 뒤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효성에서 짓고 이제 해링턴 마레라는 브랜드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대연 비치 부르지오 여기입니다. 서밋, 더 비치 부르지오 서밋. 여기 부영대
뒤쪽인데, 이제 여기는 사진이 오래돼서, 이제 입주 거의 남겨두고, 입주 전에 이제 11월달 올해 하반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곧 이제 분양할 겁니다. 여기는 정말 돈 있으신 분들. 내가 돈이 있어서 여기는 뭐 대연 DIL은 조금 저렴하다. 뭐 대연 DIL 정도 내가 왜 들어가 사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분양하는 단지죠. 광안이고요. 지금 여기입니다. 광안 지하철역 6호선, 2호선 라인 6호선 출구에서 바로, 네. 평균 거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약 한 300m 정도 되는데, 여기 앞에서는 코앞이죠, 바로. 그래서 여기 광안 SK 뷰 드파인. 네, 좋네요. 네. 제가 1위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까 범천 1-1구요. 네, 범천 1-1구역이, 네, 범천 1-1구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코너입니다, 이 코너. 네, 이 코너고, 범천 1-2구역이 바로 여기 대원 아파트,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여기가 이제 범천 4구역이 이쪽입니다, 이쪽. 네, 범천, 이제 문현 1구역. 여기 이제 이 구간이죠. 이마트, 바로 여기. 엄청난 수익률 자랑하는 문현 1구역입니다. 그 다음, 문현 요고. 네, 이쪽 BR, 전부 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 밑에 문현 여자중학교까지. 요렇게 조금 반듯하게는 안 생겼지만, 요렇게 위쪽으로. 지금 보면 다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협의가 좀 잘 안 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그래도 여기 이제 문현 3구역. 그 다음에, 사직동. 네, 사직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직 1-6구역. 네, 사직 1-6구역은 바로 여기 사직고등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잔잔한 것들이 좀 많아요. 동일, 유림, 로얄, 이런 것들 좀 있는데, 이런 것들 싸잡아가지고 한 번에 짓는 게, 여기가 이제 1-6구역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지하철역과는 여긴 좀 거리가 멀어도, 그래도 저렴하게, 그래도 출거주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저렴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우암 1구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사직, 여기는 내년인데, 사직 1-6구역. 좀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순서로 미당첨된 분들이나 아니면 계약을 계약을 못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청약 자체를 이제 못 하신 분들은 이러한 대안들이 있으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곳들을 이렇게 조금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서 흐름 같이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죠. 네,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불을 안겨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불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왕이면 그 낙관적인, 긍정적인 흐름 하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금 더 접근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함께 나아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1000명의 구독자가 넘어서 제가 이번 주에 중간에 제가 이번 주에 1000명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구독자 1100명이 또 그새 또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이고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제프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적인 도시 부산 제프킴TV의 제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